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이렇게 수학 1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게 됐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등교 개학이니까 우리 같이 좀만 더 힘내서 우리 이 지수 법칙까지 잘 마무리해 놓고 우리 등교에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든 우리 또 새로운 걸 배워보든 우리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해서 자, 우리 지수 법칙에 대해서 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수업만 들으면 이 수업까지 듣는다면은 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보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것 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유리수 지수로 그 지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 우리가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범위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복습 중요하니까 정수 범위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출발은 자연수 지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 지수에서 출발했었는데 a의 n제곱은 원래 a를 여러 번 n번 곱한 이런 꼴이었다. 이런 거듭제곱으로 나타난 거, a를 n번 곱한 걸 a의 n제곱이다 라고 했었는데 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얘를 우리가 좀 더 범위를 확장시키기에는 좀 이렇게 정한 거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개수를 세려면은 그 위에 n이라는 애가 자연수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래 여기서는 1, 2, 3, 4 이런 자연수만 가능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어서 좀 더 하나하나 자연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 2, 3, 4 이 자연수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그 범위가 어디냐? 바로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우리가 정수 범위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a의 0제곱을 몇이라고 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 n은 자연수일 때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몇이라고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물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 지수 법칙, 지수들을 서로 곱하고 나누고 하는, 아니면 여러 번 지수를 반복해서 지수 계산을 하고 하는 그런 지수 법칙에서 그걸 좀 유지시키고자 해가지고 a의 0제곱을 뭘로 정하면 좋을까 하니까 1이라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뭘로 하면 좋을까?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정하면은 우리가 그 지수 법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잘 기억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 몇 강이었죠? 4강? 4강 수업 다시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우리 지수를 이런 자연수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런 음의 정수까지 해서 전체 정수를 다 아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 정수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또 포함하고 싶었냐? 뭐 분수, 소수 이런 유리수를 좀 더 우리가 포함시키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a의 n분의 m제곱, n은 2 이상의 자연수이고 m은 정수일 때,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나는 그런 유리수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얘를 n루트 a의 m제곱, a의 m제곱에 n제곱근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지수 법칙을 유리수까지 확장시키게 됐어요.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 그냥 여기 m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이런 꼴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우리가 정한 이 네 가지를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수 법칙까지 했었는데 자, 일단 우리 학습지 거기 떠올리기 부분에다가 지금 떠올리기 부분에 유리수 범위에 대해서 있는데 a가 양수일 때 a의 n분의 m제곱은 n루트 a의 m제곱, 그리고 a의 n분의 1제곱은 특별히 n루트 a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지에다 채워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이어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유리수 범위에서의 지수 법칙을 한번 해봤었는데, 자, 지수 법칙 그대로 정수 범위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A와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자, 이 양수인 조건이 왜 필요했는지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R과 S가 유리수일 때, R과 S가 유리수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자, R과 S가 유리수일 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A의 R제곱과 A의 S제곱을 곱한 거, 밑이 똑같을 때 이렇게 곱한 거는 A의 R 더하기 S. 두 번째, A의 R제곱 이번엔 곱하기 했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나누기를 한다. A의 S제곱은 A의 R 빼기 S. 곱셈이 나눗셈이 역수의 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거듭제곱을 다시 거듭제곱한 거. 얘는 어떻게 되느냐? A의 RS 이렇게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두 수를 이렇게 곱한 거에 거듭제곱, 전체 거듭제곱은 각각 이렇게 찢어져서 나타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A의 R제곱, B의 R제곱.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유리수 범위에까지 확장되는 지수법칙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했었는데, 유리수까지 했으면 이제 어디까지 나가면 될까요? 오늘 할 거는 바로 유리수를 넘어서서 무리수까지 건드려 보고, 그래서 실수 범위, 유리수와 실수를 합하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하면 실수가 되니까 전체 그 수, 우리가 따지는 그 전체 수인 실수 범위까지 한번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학습지 배울 내용 한번 정리해 놓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실수 범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실수 범위로의 확장은 이게 우리가 정수 때 그리고 유리수 때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하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도대체 무리수 뭐 루트 2라든가 루트 5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라든가, 자, 이런 무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들은 소수로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얘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실수 범위로 지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수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무리수 범위로 이 지수를 어떻게 확장시킬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n이라고 써진 밑부분에는 숫자들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 3의 n제곱이라고 이게 꺽쇠 표시가 지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3의 n제곱이라는 이쪽에는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3의 왼쪽에 있는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n에다가 뭐 1을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3의 1제곱이니까 3이 표시되고, 2를 넣는다 하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3을 넣는다 하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n 자리에다 우리는 무리수를 넣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은 루트 2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2를 계산하면 이렇게 1.4142, 1356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는 그런 무한 수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점점 루트 2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소수점을 한 자리씩 뒤로 밀어가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자리에 맨 처음에 1을 한번 넣어보면은 아까 확인했듯이 3의 1제곱이니까 3이 나오고, 자, 근데 우리 지수에 유리수까지 올 수 있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1.4를 넣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4.655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럼 이제 1.41을 넣으면 조금은 더 커지는 이런 수가 나타나고, 이번에 1.414를 넣으면 이렇게, 1.4142를 넣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루트 2에 가까워지는 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까워지는데, 자, 지금 그 증가하는 속도가 여기서는 확 뛰었다가, 여기도 어느 정도는 많이 증가했다가, 이제 세 번째 이후로 점점 천천히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만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했듯이 그렇게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본다면은, 루트 2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떤 수에 가까워지는 듯한 형태를 보여요. 점점 이렇게 멈춰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무리수 지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바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유리수를 가깝게 이렇게 지수를 넣어주면서 어딘가로 향할 때 그 향하는 값을 바로 무리수 지수라고 우리가 결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 지수의 값은 뭐 3의 뭐 루트 2제곱, 뭐 3의 루트 5제곱, 그런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뭐 컴퓨터를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값을 활용하는 데는 이렇게 무리수 지수까지는 정확한 값을 활용하기에 이렇게 적합하진 않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무리수 지수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만 활용하지, 그 값을 찾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대표적인 무리수 이렇게 루트 2가 있었는데,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파이를 한번 넣어볼 건데, 자, 원주율 파이를 넣으면은 3.141592 막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원주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을 넣으면 27이 나오고, 3.1을 넣으면 더 커진 숫자가 나오고, 3.14를 넣으면 3.141을 넣으면 3.1415까지 넣으면 이렇게 나타나고, 점점 이제 조금씩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3.14159까지 넣으면 3.14159까지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작은 폭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뭔가 파이로 이렇게 가까이 할수록 어떤 수에 가까워지는구나, 어떤 수에서 이렇게 멈춰지겠구나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멈춰지는 지점을 우리는 3의 그 무리수 지수 제곱, 3의 파이 제곱이라고 결정을 하기로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무리수 지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리수 지수에 관한 그런 성질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무리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무리수라는 그런 수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 어딘가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가까워지는 수를 이렇게 지수로, 그 무리수 지수로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수랑 유리수로 확장할 때는 지수 법칙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무리수는 그냥 그 무리수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걔를 그냥 우리가 유리수에서 점점 무리수로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무리수 지수에 대해서는 지수 법칙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무리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과정을 배우지는 않고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탐구하고 싶다면은 뭐 나중에 대학 가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고 같이 탐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우리 실수 범위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유리수 범위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실수가 유리수도 각 포함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밑 A와 B는 양수라는 조건이 항상 포함돼야 돼요.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그리고 이번에는 X와 Y라는 그런 두 문자를 쓰도록 할게요.
두 문자 x, y가 실수일 때, 자 이때 실수 범위에서의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a의 x제곱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얘도 그대로 유지된다. a의 x 더하기 y제곱. 실수 범위까지 해도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자, 두 번째 a의 x제곱 이번엔 나누기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실수 범위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x 빼기 y의 제곱. 자, 세 번째 똑같이 a의 x제곱에 y제곱을 한 번 더 해준 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a의 xy제곱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ab의 x제곱.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대로 했던 것처럼 a와 b가 지수를 나눠 갖게 된다. 자, 이 네 가지가 계속 여러분들이 정수 때부터 유리수 그리고 실수 범위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계속 쓰고 봤던 건데 실수 범위에서도 이게 만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수 법칙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구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배웠지만 실수 범위에서까지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범위까지 그냥 얘네를 지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잘 정리하고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제 하나 풀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 실수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막 깊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지수 법칙을 좀 더 연습해 본다 라는 생각으로 가면 좋겠어요. 자,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풀어볼 건데 예제 1번에 1번과 3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제 1번에 5의 마이너스 2루트 3제곱 곱하기 5의 3루트 2제곱 3번에 2의 루트 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을 한 게 몇이냐.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밑이 똑같고 위에 지수가 무리수인 그런 꼴이에요. 근데 둘을 곱했으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두 개를 이제 곱했으면은 지수에서는 더해진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3루트 3이 된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 되죠? 5의 루트 3제곱이 된다. 5의 루트 3제곱으로 나타난다. 5의 루트 3제곱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얘네들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고, 자, 이번엔 2의 루트 3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3제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거듭제곱에다가 또 거듭제곱 한 거니까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한 게 되겠구나.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위에 있는 지수가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자,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니까 결국에 8분의 1이라는 그런 간단한 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예제 1번에 있는 2번, 4번도 각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자, 나머지 예제들 2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그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지수 법칙, 그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수 범위까지 지수 법칙을 확장시키고 실수 범위까지 지수를 이렇게 지수 개념을 확장시켜 보는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 활용해서 예제 2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할 건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좀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예제를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실시간으로 할 거예요. 실시간 수업으로 할 거니까, 실시간 수업으로 뭐 할 거냐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이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니까
꼭 오늘까지는 여러분들 이 예제 예제 다 풀어놓고 다음 시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문제도 꼭 준비해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제 다시 복습하다가 다시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은 언제라도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선생님 번호 있죠? 선생님 번호로 이렇게 다시 연락해가지고 질문하고 다시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답이 좀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은 다시 피드백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수업하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풀이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화상 수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